몇 번을 좀 풀이를 했으면 하나요? 7-8번. 7-8번이요. 또 한번 꺼내서 어떤 문제였는지도 봅시다. 8-7. 8-7 한번 볼게요. 얘는 7-8. 동경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요.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대요. 그럼 그때 이 둘의 어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냐? 이렇게 또 논리야. 이게요,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이해 기반이거든요. 그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돼. 자, 우리가 이제 동경이라는 거는 어떤 시초선으로부터 어떤 그 중심 O를 똑같이 공유하면서 반직선을 그렸을 때 시초선으로부터 얼만큼 벌어져 있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저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건 1사분면이거든요. 그래서 1사분면에 그릴 건데 뭐에 대해 대칭이래?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를 먼저 쭉 그어놓고 시작을 해볼게. y는 x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고 편의상 알파를 뭐 이 중에 하나 그자고 얘를 그냥 동경 이 알파에 대한 동경이라고 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래? 이 베타 각 베타가 나타나는 동경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지. 그대로 대칭시켜서 이렇게 오겠지? 그럼 여기서 딱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베타는 그럼 어떻게 표시하는 거다? 시초선으로부터의 각을 의미한다. 딱 저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는 뭐 납득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는 임의의 각이기 때문에 저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 알파와 베타의 어떤 연관성. 저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뭔가 뭐 지지고 하면은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나 해서 봤더니 그럼 얘가 대칭이니까 이 알파랑 같은 각이 일로 올 수 있겠죠. 그죠? 대칭했으니까. 그러면 이 베타에다가 이 알파만큼을 추가를 해주면은 어떤 변화가 생긴다? 정확히 이 90도에 위치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죠? 결론이 뭐냐?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몇 도다? 90도다. 다른 말로는 2분의 파이다. 근데 문제는 저 알파, 베타는 그러니까 요만큼 벌어지고 요만큼 벌어졌다. 가 아니라 몇 바퀴 돌아서 벌어진 건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써주기로 했다? 특수각으로, 일반각으로 써주기로 했다. 뒤에다가 몇 바퀴 더 돌았어요. 라는 의미를 붙여주자. 저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써도 돼요? 호두법으로 써주면 90도는 2분의 파이고요. 얘는 2n 파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일반각을 나타낼 때 60분법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 호두법으로 표시해도 돼. 근데 이제는 요거에 좀 익숙해지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기 좀 앞서서 연습 문제에서 딱 볼게 딱히 없네요. 그럼 8-로 갈게요. 8-7 8-7로 한번 가보죠.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인데 두분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래. 자, 그럼 이제 뻔한 행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뻔한 행동. 자, 두 분을 알려줬으니까 두 분의 합은 2분의 1이다. 두 분의 곱은 2분의 a다. 뻔한 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 가지고 만들 때 뭐 하면 돼? 이 친구를 제곱하면 되죠? 여기 제곱해보면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4분의 1인데 요거 그대로 넣어주니까 1 더하기 a가 4분의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완성.
a는 구했고. 자, 이게 끝이죠?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한번 써볼까? 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사인 곱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코사인. 자, 이 값을 한번 구해보죠. 그래?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주어진 건 사인 코사인이야.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놀 수 있어. 근데 누구는 따로 놀아? 탄젠트 혼자 따로 놀아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저 탄젠트를 어떻게 고치고 시작을 하면 된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이제 고쳐놓고 시작을 하면 돼. 괜찮나요?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코사인을 곱해주면은 요거 약분돼서 사인만 남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약분되니까 사인 제곱이 남고요. 이렇게 곱하면 사인 코사인 제곱이 생깁니다. 누가 봐도 합차가 너무 잘 보이죠? 그럼 합차 약분되면은 남는 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만 남을 거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알아. 2분의 1. 그래서 A값, 사인값. 사인 더하기 코사인값. 끝.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생각보다 단순한 게요.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고민만 하면 돼. 이렇게 고민할 게 생각보다는 단순하다. 뭐만 알면 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 요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느낌을 조금 더 볼게요. 106쪽에 있는 연습 문제. 숙제는 아니었고 그냥 같이 조금 까봅니다. 106쪽, 정석 106쪽으로 한번 가봐. 그 중에 8-3이라는 문제 8-3. 4탄젠트가 코사인과 같아요. 자, 이때 사인을 걸어보죠. 뭔가 좀 막연하죠? 한번 가볼게.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했어.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하고 같이 좀 못 놀아서 탄젠트를 뭘로 고치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자. 자, 분모에 있는 코사인 좀 거슬리니까 양변에 곱해주면은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뭐 큰 문제는 없어.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사인을 구하재.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좀 거슬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알죠? 또 뭐 알아?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더해서 1이라는 사실도 알지? 그럼 당연히 이것도 알겠네.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겠네. 그래서 자, 한쪽으로 넘겨서 쓰니까 사인 제곱이랑 4사인 더하고 마이너스 1한 게 0이네? 여기서 혹시 드는 생각 있나요? 응? 뭐 하래? 사인. 어떻게 알아? 그래, 네. 이거 뭐야?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을 풀래. 인수면 안 돼. 그 하는 일이 뭐야? 못하겠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뭘 못해? 그네공식 배워놓고. 그죠? 그네공식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생각이긴 한데 그냥 2차 방정식 문제 띡 주면 그네공식 잘 써. 근데 사인이랑 그 삼각함수에 좀 매몰돼 있다 보니까 그네공식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드나봐. 아니야,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실에서 그냥 쓰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둘 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인이라는 거는요, 빗변분의 높이죠, 어쨌든. 근데 빗변하고 높이 중에 높이가 커질 수가 있나? 빗변분의 높이 했을 때 얘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나? 없어요. 그래서 사인 값은요, 1이라는 수치를 위아래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로 나올 수밖에 없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는 수치가 마이너스 4점 얼마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사인이라는 수치는 그 1과 마일 사이에서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챙겨주셔야 돼요. 현재 정석 106쪽에 연습 문제 풀이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게 해서 마이너스 1 안으로 나오면 둘 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요거까지 써줄게. 사인은 어디서밖에 나올 수 없냐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소개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수업 때 할래요. 그래서 가능한 거는 풀 마중에 플러스만 된다. 그런 논리고. 자, 2번. 코사인 빼기 사인 연습 문제요. 106쪽. 코사인 더하기 사인 2 플러스 루트 3일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자, 이런 논리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숙제는 아니었거든요. 같이 보는 거예요. 제곱. 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약간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풀다 보면. 근데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자, 생각해봐. 탄젠트가 필요하잖아. 여긴 탄젠트가 없죠. 이거를 탄젠트 분의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여기를 코사인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분모만 나누면 안 되지. 어떻게 하는데? 분자도 똑같이 코사인 나눠줍니다. 다시 써볼까?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여기 1이죠. 여기가 뭐가 생겨? 코사인분의 사인이 생기겠죠. 이렇게 나누면 여기 1이고 이렇게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생기지?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탄젠트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된 거 납득되시나요? 이 다음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를 얘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1 플러스 t는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1 마이너스 t야.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인식하는데 얘는 1차 방정식으로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럼 t만 따로 몰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요렇게 곱한 거를 이항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넘어오면은 3 플러스 루트 3t고요. 그 다음에 이 1을 1로 넘기면 돼요. 1 플러스 루트 3 여기 2 플러스 루트 3에 1 넘어오니까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t는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유리화를 하면 되고요. 약간의 눈썰미가 있다면 얘를 루트 3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루트 3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뭐가 돼? 약분이 돼서 남는 거는 루트 3분의 1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고, 그때 가능한 세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30도가 있다. 6분의 파이가 있다. 물론 뭐 세타를 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나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또 뭐 새로운 걸 해야죠. 할 길이 또 있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97쪽이고요. 정석으로 또 풀이노트를 꺼내서 보십시다. RPM 미안, RPM 질문도 받아줄 것 같아요. 대표 문제만 풀어오라고 했는데 또 왜 같이 풀만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풀면서 좀 느꼈으면 좋을 텐데 요번 게 은근히 할만했어야 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자, 96쪽부터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혹시 대표 문제 풀어온 것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518이랑 522. 518, 522 또 있나요? 아, 518. 522. 아, 522는 괜찮고 518? 또 있나요? 뭐 없다면은 몇 개만 내가 더 골라서 해줄게요. 518 보자. 세타는 2, 4분면이네. 이거는요 왜 줬을까? 떠올라요? 왜 준지? 이거 기계적으로 보여야 돼. 올사탐코. 아, 사인만 플러스구나. 바로 인식해야 되고요. 뭘 줬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인데 이거 가지고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을 구하재.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 친구를 제곱을 해보면 뭐가 생겨?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생기고 여기를 넘어가니까 사인 코사인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가고 싶어.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뭐가 있죠? 그나마 활용하는 게 합차가 있어요. 합차. 얘는 결국에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과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하라는 소리고 얘는 알잖아.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럼 사인 빼기 코사인만 필요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잘 되짚어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과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4 사인 코사인만큼 차이가 난다. 계산입니다. 이제. 자, 그럼 얘는 2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4분의 1이고요. 얘는 여기다가 마사를 곱하니까 플러스 2분의 3이죠? 그럼 4분의 7. 자, 그러면은 제곱을 바뀌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이 나올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7이 될 거야.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2,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사인만 플러스라는 사실 알죠? 그럼 사인이 코사인보다 당연히 크겠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과 2분의 루트 7의 곱이니까 답은 4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불만한 게 이렇게 없네. 더 볼까 했는데 특별한 게 없어 보이네요.
물론 뭐 이건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것만 다 풀 수 있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최소한의 이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석을 좀 메인 교재로 한 거이기 때문에 정석을 좀 더 많이 풀고 갖고 있긴 해요. 그래도 내가 RPM에 있는 문항을 좀 더 연습하고 싶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 하면은 좀 더 풀어보고 내가 숙제 내준 거 말고도 그러고 질문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숙제를 내주는 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다른 수업도 있을 거니까를 감안해서 좀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규 수업이 좀 더 메인이니까 정규 수업 숙제도 있고 뭐 다른 학원 숙제도 있고 거기에 특강 숙제까지 하려면 하기 싫어할 거 아니까 조금 적당한 선에서 낸다 라고 인식을 해주면 좋고, 만약에 내가 좀 더 공부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있다 그러면 더 풀면 좋다. 자, 오늘 이제 할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각변환이라는 친구입니다. 각변환. 각변환. 오늘 또 필기할 내용이 있겠죠? 자, 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건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사인 세타가 나오고 뭐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탄젠트 세타들이 막 나와. 이것저것에서 나와. 근데 내가 다 쓰기 귀찮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했어? 그냥 얘 사인이라고 쓰고요, 얘 C라고 쓰고요, 얘 T라고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쓸 때도 그냥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바로 썼었어. 자,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 이거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다? 각이 전부 다 통일돼 있어야 된다. 각이 다르면 이 짓 하면 안 돼요. 얘는 세타고 얘는 x인데 이렇게 바꾸는 건 잘못된 행동이죠. 심지어 이제 얘는 세타인데 얘는 뭐 2세타, 얘는 3세타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절대 못 바꿉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이 삼각 함수를 또 나중에 미적분 2 가면 또 나오거든요. 미적 2. 거기서는 이제 삼각 함수에 좀 더 추가적인 공식들을 더 배워요. 근데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 2세타 이런 거 나오고요. 2분의 세타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리로 넘어가면 귀찮지만 이렇게 못 써. 그래서 미적 2에서는 일일이 다 씁니다. 혹은 정말 귀찮을 때는요, 얘를 진짜 이런 식으로 써요. 그냥 귀찮아서. 근데 뭐를 남겨놨어? 각은 남겨놔야 돼. 왜? 구분이 안 되니까 저걸 없애버리면.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각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저 각을 생각해서 쓰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야. 자, 근데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통일된 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각들이 나오냐? 어떤 각들이 나오냐? 아니, 각변환의 논지가 뭐냐면은 어떤 각들이 보이는데, 그 세타라는, 보통은 세타로 주어진다고 했죠. 세타가 아니라 세타에다가 뭔가 몇 파이만큼 더하고 빼고 해놓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이러한 각을 세타로 바꾸자. 이게 이 각변환의 논지입니다. 다 세타로 만들자. 이게 지금 저 각변환이라는 개념의 논지예요. 세타로만 있어야 내가 쓰기도 편하고 아무런 공식 계산 같은 거 할 때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근데 바꿀 수 있는 꼴은요, 딱 저 꼴밖에 안 돼요. n파이 곱하 풀마 세타꼴.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저 n은 2분의 n파이라고 하니까 2분의 n파이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 저것만 바꿀 수 있어요. 저거 말고는 못 바꿔요. 저 형태를 우리가 세타로 바꾸자. 이게 각변환의 논지입니다. 그럼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사실 많겠지. 예를 들자면 저거의 예시가 뭐가 될 수 있겠어. 뭐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꼴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뭐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꼴도 바꿀 수 있는 거야.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세타로 바꿀 수 있다. 이 논지인 거예요. 저 각변의 논지는. 자, 근데 그럼 이 많은 것들을 다 외우려면 조금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책 보면은 이게 다 따로따로 써놓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합쳐서 우리가 외웁니다. 책에도 이게 다 있는 건데 이걸 좀 정리해서 써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두 개예요. 종류는 두 종류. 첫 번째냐 뭐냐?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각이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입니다. 그리고 n은 정수일 때만 볼 거예요. 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뭐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뭐 마이너스 5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각이 저런 꼴이 나왔을 때 우리는 쟤를 뭘로 바꿀 거다? 세타로 바꿀 거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사인 있죠? 사인이 있고 이 뒤에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코사인이 있고 n파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요. 탄젠트가 있고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 괜찮죠? 자, 그러면 저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볼 건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막 증명을 다 하진 못해요. 왜냐면 이걸 경우 다 나눠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논지만 좀 전달을 해볼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풀었던 게 베이스가 되면 되는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사인 아직은 각도가 익숙하니까 각도로 해줄게. 120도로 할까? 210도 한번 볼게. 210도. 자, 사인 210도를 한번 내가 구해볼까?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 이거는 오늘 배울 게 아니라. 자, 210도라는 건 어떻게 생겼어? 180도에서 30도가 더 간 거니까 이 정도에 위치하겠죠? 여기 210도겠지? 그럼 이 친구의 사인을 보고 싶어. 이 친구, 이 동경의 사인을 보고 싶어.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돼요. 어떻게? 여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줘.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했어요. r, x, y라고 했을 때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볼 때 뭐랑 똑같다는 거야?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 논지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가 몇 도인 거야? 30도겠죠? 그럼 얘는 사인 값이 얼마인 거야? 사인 30도랑 같으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인 거죠? B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몇 사오면?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이자. 이렇게 풀었다고 했단 말이지. 기억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사인 얘는 180도만큼 추가가 된 거야. 어디에다가? 30도에다가. 그죠? 그렇게 봤더니 결국에는 이 180도의 역할은 뭐예요? 위치 바꾸는 역할만 하는 거지. 결국에 삼각비는 누가 결정해? 이 30도가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위치에 의해서 뭐만 판단하면 돼? 부호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느낌은 알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삼각 함수의 계산이라고 써놨지만 실제로 삼각비 계산은요, 요 예각에서 다 계산이 돼요. 특수각이라면. 단지 이 앞에 붙어있는 요만큼은 사분면의 위치에 따른 부호 판단의 역할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세타를 기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죠. 방금 너희가 세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하자. 세타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세타.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다 플러스로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로 할까? 뭐 파이 플러스 세타로 할까? 자, 요런 게 있어. 요런 친구는 어떻게 생겼다? 파이만큼 더해진 거니까 정확히 여기서 파이만큼 추가를 하면 되겠지? 요게 파이 플러스 세타겠네. 그럼 좀 전에 보시다시피 이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거는요, 그림이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세타랑. 근데 뭐가 바뀌어? 사분면의 위치가 바뀌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대신에 삼각 사인 세타를 갖는 이 삼각형의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결론을 쓸게요. 자, n파이. 여기가 지금 파이로 설정을 했지만 뭐 2파이면 사실 뭐예요? 그냥 한 바퀴 돈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을 거야. 3파이면 한 바퀴 돌고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방금 이거랑 똑같을 거야. 결론은 파이가 나오든 2파이가 나오든 3파이가 나오든 뭐 마이너스 파이면 반대로 돌리면 되니까. 그때의 뭐는 안 바뀌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안 바뀌어요. 왜? 삼각형 모양이 똑같거든. 그래서 사인 그대로 오고요. 여기도 코사인 그대로 오고요. 탄젠트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각변화의 논지는 뭐라고? 이 요상하게 생긴 각을 전부 다 세타로 바꾸자. 이게 이 각변화의 논지예요. 세타로 바꾸자. 바꿨어. 자, 근데 좀 전에 얘기했죠? 요 세타가 원래 1사분면이었던 게 1로 가면은 3사분을 가니까 뭐가 바뀔 수도 있어. 부호가 바뀔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제가 2파이면 한 바퀴 돈 거니까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럼 그 부호는 누가 결정하냐? 4분면의 위치가 결정해. 누구? 얘. 자, 얘가 4분면의 위치가 존재를 해요. 1사분면일지, 2사분면일지, 3사분면일지 위치가 있겠죠. 그럼 그 위치에 따른 이 앞에 붙은 거 있지. 이 친구의 부호를 이 앞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고? 이 4분면 위치가 결정한다고. 똑같아요. 얘에 따른 위치가 있을 거고요. 그때 코사인의 부호를 이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얘도 탄젠트의 부호를 저 4분면 위치에 따라서 이 앞에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축약을 하자면 어떤 우리가 좀 큰 혹은 뭐 엄청 마이너스가 밑으로 되어 있는 각도에 대해서 삼각비를 찾고 싶어. 근데 그걸 이제 그려서 찾아도 되지만 매번 하기가 좀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공식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 탄젠트.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거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 각이 꽤 크죠?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얘를 어떻게 관찰할 거냐? 저걸로 관찰할 겁니다. 일단 4분의 7파이죠? 그럼 4분의 8파이가 얼마야? 2파이지. 그럼 그 2파이에서 얼만큼 뺀 거야? 4분의 파이만큼 뺀 거죠? 이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저꼴 보이지?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 여기가 플러스여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꼴이 나왔다. 이런 꼴이 나왔다. 탄젠트 이런 꼴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2파이지. 그럼 n파이 꼴이니까 그냥 탄젠트 그대로 가져와. 그리고 뒤에 세타 그대로 가져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얘의 위치를 보는 거야. 자, 2파이라 하면 한 바퀴 돌린 거지. 거기서 4분의 파이만큼 뺀 거죠? 몇 사분면의 위치? 4에 위치하지? 그럼 얘 4사분면이야. 그럼 4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뭐예요? 올사탄 코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 각변화의 논지입니다. 알겠나요? 그게 다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할 때 헷갈리는데, 자, 4분면의 위치를 본다고 했잖아. 여기가 n파이 풀만 세타라고 했죠? 예를 들어 뭐 파이 플러스 세타야. 그럼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간 거지. 근데 세타라는 게 생각을 해보자. 파이만큼 더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가면 여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응? 그럼 세타가 한 이 정도 더 가면 4사분면일 수 있지도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안 본다. 가 결론이야. 그렇게 안 보고 세타는 무조건
예각 취급입니다. 이 세타는 예각이 아니어도 예각 취급을 합니다. 뭔 소린가 싶을 건데 지금 이 각변환의 개념은 뭐냐면 저 세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을 때 거기서 요 n파이를 지워주자가 목적인 거야. 그럼 그 파이에 따른 부호 변화도 있을 거 아니야. 파이가 뭐 세타 자체가 뭐 1사분면 있을 수 있고 2사분면 3사분면 이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해결할 일이고 지금은 그냥 이 n파이를 없애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세타는 요 n파이만큼 변했을 때 어느 차이가 생기는지 뭐 그래서 요 세타의 의미는 그냥 딱 예각만큼 더하고 빼고를 관찰을 한다. 이게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런 느낌으로 하나만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줄게. 사인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어. 이건 방금 논리대로 풀면 되지? 자,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2파이 플러스 그 파이한테 떼주니까 6분의 7파이 이렇게 볼게. 그럼 세타의 역할을 누가 정하는 거야? 여기 위에서는 6분의 파이가 하는 거지. 여기는 6분의 7파이가 하는 거죠. 뭔지 알겠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3파이잖아. 그러면은 사인 그대로 오고요. 6분의 파이 그대로 옵니다. 자, 근데 3파이라는 거는 어차피 한 바퀴 돌고 파이만큼 더 간 다음에 플러스 세타 간 거죠. 이거 몇 사분면이냐면 3, 4분면. 3, 4분면이니까 사인은 뭐야?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괜찮죠? 뭐 그 계산은 패스하고.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이 둘은 똑같은 결과야. 일단 두시고. 자, 2파이니까 사인 그대로 가져와. 그 다음 뒤에 세타 그대로 가져와. 자, 그럼 얘를 몇 사분면으로 봐야 될까? 똑같은 관계가 3, 4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예각 취급을 함으로써 이건 뭐다? 아, 한 바퀴 돈 거다. 한 바퀴 돌면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한 바퀴지. 어차피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얘는 그냥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얘만 딱 빠지면 지나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방금 논리대로 위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무조건 예각 취급으로 보면서 얘를 그냥 그대로 둔 상태로 요거에 대한 변화만 보자. 이게 각변환의 윤리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돼? 이거에 대한 계산을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타에 대한 계산은 아직 안 끝난 거지. 이 문제로 치자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저 세타가 예각일 때는 바로 끝이에요. 계산 끝. 근데 예각이 아니면 여기서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얘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지? 얘가 3, 4분면이니까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각변환의 논지는 저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있는 n파이를 없애주자가 주 목적이다. 그래서 저 세타는 예각 취급해서 오로지 그냥 그 파이에다가 세타만큼 더 갈까 말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많이 가지 말고 그냥 찔끔찔끔 그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자, 1번 각변환이 저거고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만 외우면 돼요. 왜? 어차피 이 모양만 바꿀 수 있다고 했지. 2분의 n파이. 그러니까 n파이를 봤잖아. 그럼 뭐가 남았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애들이 남았지? 그래서 그 경우도 볼 겁니다. 두 번째. 각이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인 거야. 자, 근데 이때 n은 뭐여야 된다? 홀수여야 돼요. 왜냐면 n이 짝수면 짝분돼서 1번이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n이 홀수인 형태만 남았습니다. 자, 똑같아요. 요때 세타는 역시나 예각 취급이에요. 자, 그럼 세팅 한번 해볼게. 대충 느낌은 보일 거야? 자, 사인이 있고요.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이 있고요.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고요. 탄젠트가 있고요.
2분의 n파이 풀마 세타가 있어. 자, 그럼 얘의 어쨌든 결과물에서는요, 이 요상하게 생긴 각을 뭘로 바꿀 거다? 세타로 바꿀 거다. 세타로 나올 거야. 그럼 부호 결정 어떻게 하는데? 이 사분면 위치에 따른 이 부호 붙이면 돼. 똑같죠? 자, 그럼 뭐가 달라지냐?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세타가 여기 있었어. 세타가. 근데 저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변화를 줬어. 2분의 파이만큼. 그럼 몇 도? 90도 딱 꺾였다는 소리지? 그럼 90도 꺾인 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약간 좀 과장해서 그려줄게. 구분 정확하게 하게끔. 세타를 완전 좀 밑바닥에다 대고 그럼 90도를 이렇게 잡으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요렇게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세타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구하려면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만들어야겠네. 맞죠? 자, 그리고 이쪽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요 동경에서는 직각삼각형이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괜찮나요? 자, 그럼 이 둘은 삼각비가 똑같을까요? 지금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한 삼각비요, 요 새로 생긴 각에 대한 삼각비는 다르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만약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였다면 이 친구는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되는 상황이 벌쳐진 거지? 두 각이 더해져서 90도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가능하다?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뭐랑 뭐가 바뀌면 돼? 밑변하고 높이하고 서로 관계가 바뀌면 돼요. 느낌 알겠나요? 이 2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은 기존에 있던 직각삼각형, 그 세타에 대한 직각삼각형과 어떤 변화가 생긴다? 밑변과 높이가 바뀐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생긴다. 그럼 상상을 해봐. 원래 이 친구의 사인은 어떻게 구하면 돼? 빗변분의 높이로 구하면 되지. 근데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 빗변분의 높이랑 똑같은 결과물이? 빗변분의 높이가 이 모양이죠. 빗변분의 높이가 이 모양이 되죠. 그럼 이거는 코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가 이쪽으로 오면 코사인이 된다. 똑같은 논리로 이쪽에서의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빗변분의 밑변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일로 넘어오면은 빗변분의 밑변은 오히려 사인이 되겠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근데 그게 뒤집어졌잖아. 그럼 탄젠트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얘분의 얘로 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탄젠트와 정확히 반대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론을 써볼게요. 자, 이쪽에서의 사인은 바뀐 쪽에서는 뭐가 된다? 코사인이 됩니다. 이쪽에서의 코사인은 바뀐 쪽에서 뭐가 된다? 사인이 됩니다. 이쪽에서의 탄젠트는 바뀐 곳에서는 x분의 y가 y분의 x가 되니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각도들을 다 뭘로 바꾸면 된다? 세타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줘야 될 건 뭐다? 얘의 위치에 따른 원래 거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부호를 이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따른 이 코사인의 부호를 이 바뀐 거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위치에 따른 이 탄젠트의 부호를 이 바뀐 거에다가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느낌은 알겠나요? 예시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얘는 예시를 좀 봐야 익숙해질 겁니다. 자, 사인이 있고요.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써볼까? 자, 두 가지 꼴이 있는 거야. 그냥 n파이, 2분의 n파이. 자, 근데 얘는 2분의 1파이 꼴이죠?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아, 그럼 2분의 파이 꼴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서 쓰자. 그리고 뒤에 있는 유사한 각을 다 세타로 고치자. 자, 근데 얘 위치는 몇 사분면이냐? 얘는 2사분면이야.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은 뭐냐? 플러스. 논리 알겠나요? 한번 더 해볼까?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다. 한번 해볼게. 자, 2분의 n파이 꼴이죠? 그럼 코사인은 뭘로 바꾸자? 사인으로 바꾸자. 그 다음 세타 그대로 떼오자. 플러스여도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자, 대신에 우리는 얘의 위치를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자, 2분의 3파이 쭉 간 다음에 세타를 뺐어.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 그럼 3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인 거지. 느낌 알겠나요? 탄젠트까지만 해볼까? 탄젠트 마이너스 뭐로 할까? 2분의 3파이로 할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하자.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게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너무 뭐 그렇게 헷갈려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시작부터 해볼게. 자, 2분의 파이 꼴이죠. 어쨌든 얘도. 그럼 탄젠트는 뭐로 바꾼다? 역수로 바꾼다.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1 썼어. 그 다음에 얘 위치 보는 거야. 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로 갔지? 그럼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타만큼 어떻게 돼? 더 뺐죠? 그럼 마이너스 간 다음에 더 뺐으니까 얘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럼 3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뭐다? 플러스. 느낌 알겠나요? 이 각변환의 기본 생각은 뭐다? 이상하게 생긴 각을 세타로 바꾸자에 초점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런 이상한 각들이 보여. 그리고 걔네가 거슬려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다 세타로 맞춰지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느껴질 거야. 물론 지금은 세타로 맞춰져 있어서 별 불편할 텐데 나중에 가면 세타로 보면 세타로 있는 게 깔끔하구나 인식이 될 거야. 그럼 각을 바꾸면 돼. 근데 그냥 바꾸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각만큼의. 그래서 앞이 n파이가 붙어있을 때는 다행히도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삼각함수는. 대신에 뭐가 바뀔 수 있다? 부호가 바뀔 수 있다. 그럼 그 부호는 뭘로 보자? 얘네들 위치로 보자. 똑같아요. 자, 2분의 파이가 앞에 붙어있을 때도 부호는 똑같이 바뀔 수 있는데 얘는 뭐도 바뀐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이런 변화까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쓰세요. 필기노트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종류밖에 변환 못합니다. 저걸 벗어나는 형태는 못 바꿔요. 저 두 종류만 있다. 이 각변환이라는 행위 자체는 그냥 되게 당연한 행동이어야 됩니다. 각이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그 이상한 각을 내가 알기 쉬운 각으로 바꿀 수 있냐? 그게 초점인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인 거죠. 바로 좀 기본까지 풀고 마무리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파이 플러스 A, 2분의 파이 플러스 A, 파이 빼기 A, 파이 빼기 A 다 이런 꼴인 거예요. 그럼 저걸 보고 아, 꼴 보기가 쉽네. 바꿀 수 있겠네. 라는 인식이 들어야 돼요. 보여줄게요. 자, 파이 꼴이죠? 탄젠트 그대로 오고요. A 그대로 옵니다. 이 친구의 4분면의 위치는 3, 4분면입니다. 그럼 3, 4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 바꾼 거야. 자, 사인 있죠? 근데 2분의 파이니까 뭐로 바꿔? 코사인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A 그대로 옵니다. 자, 얘 4분면의 위치는 2, 4분면이죠? 그럼 사인은 2, 4분면에서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자, 탄젠트 파이 꼴이죠? 안 바뀌어요. 그럼 탄젠트 A 그대로 오시고요. 자, 그 다음 얘 4분면의 위치는 2, 4분면입니다.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자, 파이 꼴이죠? 그럼 코사인 A 그대로 옵니다. 자, 파이 빼기 A 2, 4분면이니까 역시나 마이너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써보면은 얘는 탄젠트 곱하기 코사인이네. 근데 탄젠트라는 건 어떻게 고쳐도 돼? 자, 이제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사인 분의 사인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쓰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사인만 남고요. 자, 얘는 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이 될 거야. 그다음 뭐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나 했더니 통분이 되겠네. 그럼 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죠? 얘가 1이니까 남은 거는 사인 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